2003년 10월 1일 서시베리아 남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알타이 공화국 우코크 지대에서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수천 채의 가옥이 무너져 만여 명의 이재민과 1,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알타이 공화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그런데 Проклятие! Проклятие ледяной принцессы! 충격과 공포에 빠져 이 모든 것이 얼음공주의 저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체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2003년 10월) 알타이 공화국을 강타한 진도 7.3의 강진. 오코쿠 지대에서 발생한 이 지진은 1957년 대지진 이후 46년 만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초대형 지진으로 알타이 공화국 정부는 국가 대재난을 선포했고 세계 언론은 앞다투어 알타이 대지진을 보도했다. 그런데 알타이 공화국의 일부 언론이 마을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지진이 얼음공주의 저주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언론들도 일제히 얼음공주의 저주를 보도했고 얼음공주의 저주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얼음공주란 과연 무엇일까? 1993년 러시아 고고학자 나탈리아 폴로스마크는 오코쿠 고지대를 탐사하다가 고분 하나를 발굴해낸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450년경에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고분의 안은 냉동 상태로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 고분 안에 있던 철기시대 유물들 또한 거의 원형 그대로였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고분에 매장돼 있던 시신 역시 잘 보존돼 있었다는 것이다. 시신은 피부 조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미라 상태였는데 정수리에 달고 있던 점토로 만들어진 긴 장식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2,500년 전 유물과 시신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덤의 겉면을 돌로 덮어놓는 설계 방식과 영하 31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때문이었다. 고분은 마치 냉동고 같았고 시신과 부장품들이 얼려진 상태로 부패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던 것이다. 보존이 잘 된 고분의 유물과 미라는 세계 고고학계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인류의 철기 시대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라가 얼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미라를 얼음공주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코쿠 지대 원주민들은 그 미라가 마을의 수호신이 된 전설 속의 공주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전설에 따르면 다른 부족이 마을에 침입하자 마을을 지키기 위해 공주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적의 공격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공주는 죽기 직전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Ой, мир — это мир моего королевства. Сейчас я умру, но если вы меня потревожите, небеса откроются, и земля будет трястись. 공주는 죽어서도 마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 10월 1일 Наша группа по разведке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выставить ледяную принцессу на показ в Москв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ольше людей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ее. 얼음공주를 모스크바의 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겠다는 성명이 발표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초대형 지진이 알타이 지역을 강타했다는 것이다. 이에 알타이 원주민들은 얼음공주가 자신의 육신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분노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진으로 공포에 떨던 알타이 공화국의 국민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음공주의 발굴을 지원한 러시아 당국에 얼음공주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탄원했다. 그러자 미라를 발굴한 고고학자 나탈리아 폴로스마크는 얼음공주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Это проклятие есть не что иное, чем суеверие.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мы имеем из артефактов, это мумия не принцессы, а диконессы. 얼음공주가 원주민들이 말하는 전설 속의 공주가 아닌 여제사장이라는 것이다. 나탈리아 폴러스마크는 그 근거로 미라의 머리에 달려있던 새 모형의 장식품을 들었는데, 철기시대 새는 땅과 하늘,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일종의 매개자, 중간자를 의미했다. 따라서 미라의 머리 꼭대기에 새 장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라가 인간과 신의 소통을 관장하는 여제사장이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미라가 여제사장이라는 또 다른 근거는 미라의 팔과 손에 뚜렷하게 남아있었던 문신이다. 미라의 팔과 손에는 신화적 동물인 그리핀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리핀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로 독수리 머리에 사자 몸을 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악령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미라의 몸에 새겨진 그리핀 문신은 미라가 그리핀처럼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상징하며, 이는 곧 미라가 여제사장이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나탈리아 폴러스마크는 주장했다. 나탈리아 폴러스마크의 이러한 주장에 언론은 곧바로 등을 돌려 공주의 저주가 일부 원주민들의 미신일 뿐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자 알타이 원주민들은 극도로 분노하며, 만약 공주의 저주가 사실이 아니라면 공주를 발굴했을 당시 벌어진 미스터리한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박하고 나섰다. Верните ее, где она была, иначе ее проклятие привезет несчастье! 알타이 원주민들은 나탈리아 폴러스마크 탐사팀이 얼음공주를 발굴해 옮겨가려 하자 공주의 저주를 경고하며 그들을 막았다.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철기시대 유물과 미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탐사팀은 러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계획을 강행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번개가 치더니 땅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공주가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고 자신을 옮기려 한 것에 화가 나 지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탈리아 폴러스마크는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원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미라와 부장품을 우코쿠 지대에서 600km 떨어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의 시베리아 고고학 연구소에 안치시킨 뒤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나탈리아 폴러스마크가 공주의 시신을 옮겨간 이후 알타이 지방에 주기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1, 2도의 약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발생했고, 1957년 이후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던 진도 5 이상의 강진 역시 공주의 무덤이 발굴된 1993년 이후 매년 한 차례 이상 발생했다. 알타이 원주민들은 이러한 알타이 지역의 잦은 지진 붕괴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공주의 저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들은 얼음공주가 묻혀있던 자리에 거대한 빈소를 짓고 공주의 시신을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과오를 비는 의식을 치르며 공주의 저주가 풀리기를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베리아 고고학 연구소 앞에서 공주의 시신을 되돌려달라는 시위를 계속해서 벌였는데, 알타이 공화국 정부까지 직접 나서 알타이에서 발굴한 유물과 얼음공주를 돌려달라고 러시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결국 러시아 정부는 얼음공주와 그녀의 묘에서 발굴된 유물을 모두 되돌려줬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 알타이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공주. 죽어서도 자신의 마을을 지키겠다며 스스로 소신이 되었지만 마을에 묻힌 자신의 시신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파헤쳐져서 외지로 옮겨지자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저주를 내렸던 것은
아니었을까.